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택배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최근에 택배기사 과로, 택배 단가 인상 등 여러 가지로 그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이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택배 물동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에 14억 598개였던 택배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27억 8,980 박스까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해서 98.4%가 증가한 수치고요. 매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7.3%부터 많게는 13.4%까지 택배 물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뭐 앞서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매출액이 증가됨에 따라 택배 물동량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준 택배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CJ 대한통운이 전체 마켓쉐어가 47.2%이고 롯데글로벌 로지스가 13.8%, 한진택배가 13.2%, 우체국택배가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J택배가 47.2%로 거의 과반수 육박하게 차지를 하고 있고, CJ에 대한 통은 롯데글로벌 로지스,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등 대형 택배 4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물동량의 83.2%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 택배사들의 물동량은 16.8%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택배 시장 단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 2,506원 하던 택배 단가가 2018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쭈루룩 떨어지면서 2018년에는 2,22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CJ에 대한 통운에서 택배 단가 현실화를 명목으로 단가를 일부를 조정을 하게 되면서 2,269원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3월 5일자 기사를 살펴보니 롯데글로벌 로지스가 택배비를 3월 15일부터 인상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택배 단가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음, 과연 택배 단가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유통사들의 백마진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통사들의 백마진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통사라고 하면은 홈쇼핑 기업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통사라 하면은 홈쇼핑 기업과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들, 그리고 택배를 사용하여 물량을 유통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택배 가격을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물건을 주문하고 있는데, 대부분 택배 가격을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물류를 오래 한 사람이라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대부분 택배 단가는 2,500원으로 거의 균일가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다를 때는 별도로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 이런 유통사들을 통해서 구입하는 제품들의 그 택배 단가는 2,500원으로 거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사들이 매월 판매하는 그 물건의 수량, 박스 수량이 일정 수량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서 일정 수량이라 하면은 제 경험상으로는 월 3만 박스 이상 정도 돼야지 가능한 수량입니다.
이렇게 일정 수량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유통사들이 택배사들에게 지불하는 단가는 2,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2,500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유통사에 지불하는 돈은 2,500원인데, 택배, 유통사들이 택배사에 주는 단가는 2,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타액이 바로 택마진이라고 일반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택배 단가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택배사들이 물량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서 택배 단가가 또 낮아지기도 합니다. 택배사들이 물량 확보를 위한 출혈 경쟁을 위해서 단가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왜 택배사들은 출혈 경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배사들은 택배 배송을 위해서 대부분의 물량이 모이는 허브 터미널을 운영을 하고 각 지역별로 서브 터미널을 운영하게 됩니다. 뭐 용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즉, 택배사들은 허브 터미널과 서브 터미널과 같은 물류센터들을 운영하게 되고, 물류센터를 연결하게 되는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로 그 물건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수송 차량들, 이런 차량들을 수송 차량이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수송 차량들과 물류센터에서 고객들에게 배송을 하는 배송 차량들을 이제 택배 기업들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물류센터들과 수송 차량, 배송 차량, 그리고 그 물류센터 안에서 운영되는 인력들을 우리가 흔히 인프라라고, 고정적인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택배사들은 많은 물동량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동량들이 있어야 규모의 경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택배사들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유통사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해서 택배사들이 택배 단가를 낮추고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최근에 택배사들이 택배 단가를 인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뭐 택배 단가를 인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택배 분류 인력 투입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어요. 택배 분류 인력 투입, 아까 말씀드린 택배 서브 터미널, 즉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서 택배 회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이런 서울 지역에서도 운영하게 되고 인터넷에서도 운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우리는 흔히 서브터미널이라고 많이 합니다. 뭐 이러한 서브터미널에서는 해당되는 지역의 각 동네별로 아파트라든지 해당 빌라촌이라든지 이런 각 동네별로 배정된 택배기사들이 있는데 해당 택배기사들이 본인이 할당된 지역의 물량을 분류를 이러한 할당된 물량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작업들을 최근까지는 택배기사들이 하고 있었죠. 근데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매출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 확대되고 온라인 매출이 증가되면서 택배 물량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택배 기사들이 더 이상 택배 분류 작업까지 감당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싣고 나가는 물량들이 실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배송하기 위해서는 분류 작업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최근에 여러 명의 그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를 하면서 이러한 그 분류 작업들이 그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택배사들이 이거를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까지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택배기사의 과로사들이 이슈가 되면서 택배 회사에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분류 작업들을 다세의 비용으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택배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비용으로 별도의 비용으로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거를 살펴보게 되면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업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서 그 업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그 매년 그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대부분 택배 분류 인력에 투입되는 인력은 그 최저 시급을 받는 인력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시급 인상이 됨에 따라 매년 인건비 상승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택배 단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고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택배 기업에서는 택배 단가 현실화라는 명목 하에 택배 단가를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3월 15일부터 롯데글로벌 로지스에서 택배 단가를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 아직까지는 CJ에 대한 통운이나 한진에서는 올리겠다는 말이 없지만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택배 단가를 올리고 나서의 상황 추이를 보면서 그 나머지 택배 기업들도 단가를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아주 친근하게 사용하고 있는 택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택배를 사용하게 되는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이런 유통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택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 택배의 흐름과 단가 추이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